목표 실현을 한 것은 3년차부터였습니다. 저 지역들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저는 사실 아파트를 처음 투자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높은 임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찾는다면 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슬로우 스타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슬로우 스타터란 뭐냐면 시동이 늦게 걸리는 사람, 사자성어로 대기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재테크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시작이 느렸던 슬로우 스타터였던 만큼 그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빠른 나이에 재테크를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실현을 한 것은 3년차부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든 면에서 슬로우 스타터였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던 적도 참 많고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배신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수면 시간, 등하교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12시간이라고 한다면 6시간을 수학에 매달릴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습관을 들인 덕분에 처음에는 성적이 더디게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도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 탓에 체육 점수가 다른 점수에 비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장을 10바퀴 이상 도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덕분에 장거리 달리기는 전교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은 못하지만요. 이런 저의 성향은 투자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테크 공부를 마치고 첫 투자는 운 좋게 한 달 만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처럼 낙찰 소식이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경매를 배우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낙찰받는 부동산이 이제 아파트인데요. 저는 사실 아파트를 처음 투자하는데 얼마 만에 기간이 걸렸냐면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한 번 또 낙찰이 됐다가 전 주인이 채권을 갖고 경매를 취하를 시켜서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마냥 허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했더니 2년 만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 2017년부터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매로 첫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나니까 종잣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놓쳤던 물건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광명 재개발, 그리고 문정동 재건축, 위례신도시, 다산신도시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이랑 이제 비교해봤을 때 보수적으로도 최소 3억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지역들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더 빨리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면 저 지역들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을 텐데 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 지역을 알고도 투자금이 부족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면서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마침내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해에만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4건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투자했던 물건들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탑5 안에 들 만큼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당시에 처음 투자를 못했던 그런 기억에만 메모리 되어서 배운 것들을 잊고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막상 그 기회를 발견하거나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다짐했던 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그 당시에 방문을 했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잣돈 2천만 원을 낙찰 물건에 오롯이 투자했던 때라서 창업 비용이 턱없이 부족했고 아쉬웠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낸 다음에 사업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서울 위주로 한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아다녔지만 높은 임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세운 3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사업을 언급했었고요. 그 당시 저는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강사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잠시 꿈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었던 아예 비어있던 상가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상가를 투자하면 큰일 난다, 사업을 하면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위기를 말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감적으로 이번에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 평수 상가 매매나 임대 물건들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을 했는데 계약 지점까지 갔다가 파기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점점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블로그를 이제 제가 찾아보고 문의를 했던 부동산으로부터 정말 좋은 물건을 소개받았습니다. 일단은 초역세권이고 대형 평수고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했고요. 관리비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기준에 완벽히 부합한 그런 물건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있기까지 거의 2달 동안 제가 물건 봤던 것만 한 30곳이 넘는 것 같아요. 그 후보군 중에 마침내 저의 물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뭐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수년간 제가 다져온 여러 가지 뭐 재테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이겨내면서 정말 공사를 잘 진행을 했고 지금 사업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첫 시작은 남들보다 더디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찾는다면 저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재테크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부터 수익을 이렇게 크게 잘 내는 분들보다는 저와 같은 슬로우 스타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경계를 해야 될까요? 열등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장 성과가 안 나는데 옆에서 동기가 계속 낙찰을 받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열등감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들한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지 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비교 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두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수 해소가 되었어요. 슬로우 스타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슬로우 스타터가 시작이 느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대기만성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무조건 많이 투자하는 것만이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1년에 10건 투자해서 한두 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느니 저는 차라리 신중하게 하더라도 한두 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약속 하나 할까요? 유튜브 댓글로 스스로 본인만의 목표와 달성 기간을 적어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